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테이터스 바를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이게 밑에 나오는 걸 스테이터스 바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좌표값 표시하도록 해놨고, 이거는 화면 크기.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한 곳에다가는 이제 내가 만약에 내가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이 글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기능을 내가 이제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여기에도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이 있고 또 여기에도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능이 여러 군데 이제 분산되어 있을 때 뭔가 일 처리를 갖다가 좀 깔끔하게 하지를 않으면은 코드 중복이 생겨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유지보수하는데 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무슨 행위를 해줘야 되냐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줘야지 돼요. 리팩토링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에서 리팩토링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리팩터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리팩터링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제 잘 만들고 그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 학문 분야입니다. 거기에서 결과의 변경 없이 결과의 변경이 어떤 얘기는 기능의 변경, 기능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능의 변경이 없이 코드 구조를 재조정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리팩토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갖다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위다 하는 겁니다.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갖다 구현하는 건데 코드를 갖다가 좀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좀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필드 데이터 멤버를 갖다가 이제 숨겨놓는지 메소드들을 갖다 잘 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코드가 좀 관리가 좀 쉽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리팩토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책들도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리팩토링과 관련되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책을 읽어보고 그 의미를 갖다가 좀 잘 이해를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실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리팩토링 책 한번 빌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코드 중에서 좀 몇 가지 수정을 좀 해가지고 코드 중복이 좀 안 생기고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한번 일 처리하기가 쉽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코드를 이제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어요. 이름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드로우 뷰에서 이게 드로우 포인트, 드로우 박스, 드로우 라인, 드로우 서클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요거 좀 이름이 깨름직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드로우라고 하지 말고 아예 아이디 라고 이름을 짓자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도 차후에 뭔가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이디. 그 다음에 인덱스도 여기다 0, 1, 2, 3, 4 이제 나중에 이제 배열의 인덱스랑 내가 맞출 예정인데 0, 1, 2, 4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다 보면 이제 아이디로 다 이름을 바꿨으니까 이거 손봐야 될 때가 이제 여러 군데 생기겠죠, 그죠? 그 상황을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드로우 박스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 고쳐야지 됩니다. 이거 고친 다음에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주로 드로어 뷰에 있는 코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메인 팝업 파일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드로우 서클, 드로우 라인 이렇게 되는 걸 다 아이디를 일단 바꿨습니다. 이런 행위도 나름대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파일 한번 해봐가지고서 뭐 에러가 안 생기도록 일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손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내가 지난번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피겨 팝업에서 피겨 팝업 있죠. 이 피겨 팝업에서 여기에 어떻게 씁니까? set black color, set red color, set green color, set blue color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개를 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 set black color, red color, green color, blue color에서 자, draw view 함수를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여기서 set black color, red color, green color, blue color 이 함수에서 다 모두 다 set color for selected color figur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거기다가 이 파라미터만 달리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짤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를 싹 지워버리고 지워버린다는 거죠. 그죠? 지워버리고 피규어 팝업에 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써놓는 게 더 깔끔할 거다 하는 겁니다. set color for selected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라인이 길이가 한 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더 깔끔하다 하는 거죠. 이 자리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 자리도 바꿔주고 이 자리도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레드라 붙여주고 여기다가는 그린 여기다가는 블루라고 이렇게 쳐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세미콜론 잘못 들었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까 쓸데없는 함수들 여러 개 있었던 게 팍 줄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 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거 확인해 보고요.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컴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를 한번 내가 이제 추가를 해볼 생각인데 여기 이 팝업에 여기 뭡니까? 앞에 아이콘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일부러 아이콘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게 파일 메뉴에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아이콘들 붙여있듯이 이 팝업이랑 여기 그림에 아이콘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 아이콘을 한번 붙여보겠어요. 이 아이콘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툴바 만드는 법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툴바들은 여기 있는 걸 이런 것들을 갖다 툴바라 그럽니다. 파일, 새 파일, 뭐 열기 이런 것들을 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툴바 만들 때는 다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버튼에 아이콘이 좀 필요합니다. 아이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콘 만들려면은 그림판을 띄워서 적당하게 이게 좀 작은 크기가 좀 작은 상태의 이제 화면 크기를 만들어 주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내가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콘 만들어서 세이브를 시킬 때 GIF 파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GIF로 만들어가지고 바탕화면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데가 JDrawer니까 여기다가 box.gif 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폴더에 방금 전에 만든 이렇게 박스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 버튼에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버튼에다 붙이는데 자, 여기에다 버튼에다 붙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메인 팝업을 코딩을 해야지 되겠죠. 그죠? 메인 팝업 코딩 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박스만 일단 한번 봅시다. 박스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팝업 사이트 여기 보니까 이게 아이콘이 하나 이제 붙어서 나오죠, 그죠? 이게 여기 붙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팝업에 대한 아이콘이 붙었는데 여기에는 어떤가 봐요. 여기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까? 안 붙었죠, 그죠? 안 붙었습니다. 여기 붙이려면 또 내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요거랑 똑같은 작업을 드로우 프레임에 가서 드로우 프레임에 보면 여기에도 이제 풀다운 메뉴들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드로우 프레임에 가서 피규어 박스 여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피규어 박스 점 셋 아이콘 복사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컴파일 하고 여기 좀 조정이 안 된 데가 있네요. 자, 내가 여기 드로우 포인트, 드로우 박스 여기 손 안 댔습니다. 지금 방금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 파업 했을 때도 여기 아이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다운 메뉴에서 있을 때도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두 군데다 이 똑같은 조치를 해줬는데 이런 걸 이제 코드 중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두 군데 여기다가 해주고 아까 메인 팝에다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내가 툴바를 만들 건데 툴바에다가도 이제 사각형이냐 뭐 라인이냐 서클이냐를 갖다가 선택하도록 툴바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도 또 이 코드가 중복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딩을 할 때 특히 이제 버튼을 만들 때 보면은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버튼의 자원이랑 버튼의 이름, 그 다음에 버튼에 붙어야 될 아이콘, 그 다음에 뭐 액셀러레이터 키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버튼의 자원이고 그 다음에 또 버튼에 또 어떤 버튼을 만들면 또 뭐가 중요합니까? add action listener를 갖다가 장착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요거는 버튼의 자원을 명시하는 거고, 요거 하나는 그 버튼에서의 뭡니까? 행위를 갖다가 이제 명시하는 건데, 요걸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코딩하는 것보다 버튼의 자원이랑 버튼의 행위를 버튼의 자원이랑 버튼의 행위, 액션 퍼폼 담습니다. 버튼의 자원이랑 버튼의 행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자바에 존재합니다. 자바에서 그런 클래스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클래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abstract ac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bstract action. 자,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지금 방금 한 거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드로우 뷰도 지워버리고 팝업에 메인 팝업에 액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액션 객체를 얘한테 이제 장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액션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액션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일 처리를 합니다. 박스 아이템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어떤 액션 객체를 갖다가 여기다 할당을 해줘요. 액션 객체를 할당해 준데 그 액션 객체에 박스의 이름이랑 박스의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 리스너에 대한 리스너가 일처리해야 되는 정보를 갖다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만, 이렇게 한 줄만 적어주게 되면은 버튼을 꾸며주는 모든 내용이 다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물음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액션 객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액션 객체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abstract action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여기다가 잠깐 그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름을 select action이다 라고 이름을 줘보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선택하는 액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액션을 만들어 줄 때는 extends abstract a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abstract action에다가는 이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이 버튼에서 사용이 돼야지 될 어떤 리소스들, 자원들, 이름이라든지 뭐 아이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사용자정의 어떤 자원도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정의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abstract action에다가는 action performed 함수를 갖다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런 대충의 요런 객체를 갖다가 만들어가서 이 객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 물음표가 있는 이 자리에다가 그 객체를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걸 명시를 하게 되면은 그 여기에서 명시된 자원과 그 다음에 여기서 명시된 그 액션, 이 행동에 의해 가지고 액션 퍼포먼스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 처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명시하는 자원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 new select action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명시해야 될 자원이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이콘. 자, 두 번째 아규먼트에 이거 좀 기니까 이 다음 줄에다 씁시다. 자, new selected action 해가지고 버튼의 이름 그 다음에 버튼에서 사용할 아이콘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 액션 퍼폼드 함수 여기에 액션 퍼폼드 함수에 들어가 호출되어야 될 함수의 내용이 이거죠. 그죠?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명시를 하려다 보니까 뷰 포인터가 여기 있어야지 돼요. 뷰 포인터. 그래서 뷰 포인터, 컴마. 그 다음에 요거 아이디, 컴마.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셀렉티드 액션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셀렉티드 액션을 여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컨스트럭터에 맞도록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뭡니까? 버튼의 이름이죠. 그죠? 요거는 아이콘이고 요거는 뷰 포인터고 그 다음에 이건 상수 값입니다. 인티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규먼트가 4개가 필요한데 자 아규먼트 스트링 버튼 네임 그 다음에 아이콘 이 버튼에 사용될 아이콘 그 다음에 드로우 뷰 포인터 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티저 아이디가 있죠. 그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렇게 4가지 아규먼트 하나 둘셋 4가지 아규먼트가 여기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네임이라든지 아이콘은 abstract action에서 알아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갖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기록해주면 되느냐면은 abstract a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 해시 테이블이 뭔지는 알죠, 그죠? 어떤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밸류를 저장하라고 그래서 집어넣고 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컬렉션 객체입니다. 보통 집어넣을 때는 푸시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꺼낼 때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그걸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기록만 해주면은 abstract action이 어떤 버튼에 장착이 돼서 돌아갈 때 알아서 세팅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푸 이래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한다는 거죠. 버튼의 이름을 장착을 하는데 키를 액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매크로입니다. name이라 스태틱 변수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버튼의 이름을 이 스트링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팅만 해주면은 저 abstract action에서 이 name을 갖다 get 해가지고선 지가 알아서 이제 장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put 이래가지고 action 점 small icon. 자, 요런 매크로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액션에 미리 다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raw view. 자, draw view는 여기 액션 performed 함수가 이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 draw view는 데이터 멤버로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자, draw view this 뷰는 뷰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티저 아이디는 당장에 여기 컨스트럭터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액션 퍼폼들을 수행하는 중에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아이디가 되는 거죠. 아이디 라인, 아이디 서클 이런 게 이런 값이 아이디가 되기 때문에 얘도 어디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보관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여기다 데이터 멤버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멤버로 보관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해시 테이블을 내가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 put 함수를 써가지고 abstract 액션에 존재하는 해시 테이블에다가 얘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하는데 이 아이디는 라이브러리를 해서 미리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이 해시 테이블에다 명시해 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스트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트링을 키로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이 abstract 액션을 구현한 이 셀렉션 액션의 컨스트럭터들은 버튼을 꾸며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액션 퍼폼드 함수에서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액션 퍼폼드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뭘 해요? 호출해야 되니까 여기 뷰에 set what to draw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호출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뷰는 아까 컨스트럭터에서 넘겨받았으니까 이 뷰를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뭘 써야지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 다른 거죠. 그죠? 아이디 라인인가 아이디 박스인가 다른데 그걸 어디다 기록을 해놨냐면은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값을 꺼내서 이제 장착을 하면 되는데 그거 장착할 때 해시 테이블에서 이제 가져와야지 됩니다. 해시 테이블에서 갖고 오는 방법은 인티저 id는 put의 반대입니다. get 함수를 쓰면 됩니다. get 함수를 쓰면서 id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문자의 스트링을 키로 하는 값으로 저장해 놨다가 다시 꺼내 가지고 id 값을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id다 이 자리에 id를 이렇게 명시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를 아주 깔끔하게 버튼 만들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걸 갖다가 또 어디다가도 해줄 수 있냐면은 저기 이 똑같은 메뉴 일 처리하는 게 어디도 있어야 됩니까? 메인 프레임에도 있어야 되죠, 그죠? 드로어 프레임에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거 비슷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파일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풋이 아니라 풋 밸류입니다. 풋 밸류. 이거는 get value. 해시 테이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꺼내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 테이블에서 get value를 할 때 리턴 타입이 원래 오브젝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입 캐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타입 캐스팅을 해주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시킨 다음에 팝업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붙어 있는 이제 박스 메뉴가 이름이 있는 여기에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참 아까 셋 컬러로 셋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었네요. 이거 다시 컴파일 하겠습니다. 아까 코드이기 때문에. 자, 안 만들어져 있고 팝업에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 피규어 박스에 이 메뉴 아이템 만들 때 여기다가 액션을 갖다 명시를 하기 위해서 굳이 메인 팝업에 있었던 이 똑같은 행위를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행위를 또 적어주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코드 중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액션 객체를 갖다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액션 객체의 레퍼런스를 갖다가 여기 팝업 만들 때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풀다운 메뉴 만들 때도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훨씬 훌륭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또 그런 조치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처음 여기서 여기까지의 코드 이걸 갖다가 파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도록 하겠어요. 새 파일 자바 다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select a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는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직접 여기다 명시를 안 할 겁니다. 이 액션들을 갖다가 어디다 만들 거냐? 드로워 뷰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드로워 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드로워 뷰에 가서 자, 액션을 하나 만들겠어요. select action 해가지고 내가 box action 이라고 이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box action. 그러고 나서 이 box action을 인스턴시에이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컨스트럭터에서 box action 자, box action은 new select action 만들어주면서 box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지는 얘를 가지고 있고 box action 이미지는 얘를 가지고 있고 뷰 여기서의 뷰는 뭡니까? 이거 자기 자신이 뷰입니다. 자기 자신이 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자신이니까 이 아이디도 그냥 클래스 이름 없이 써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괄호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죠. 그죠? 세미콜론 탁 치고 이렇게 액션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 거죠. 자, 박스 액션 객체를 만들고 요거 프라이빗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다 프라이빗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죠?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프라이빗이어야 됩니다.
프라이빗을 해놓고 이 방금 박스 액션을 누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메인 팝업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액세스 펑션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lect action을 돌려주는 get box action 그래가지고 return box action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박스랑 관련되는 자원들이랑 거기서 사용할 이벤트 핸들러 액션 퍼폼 함수에서 필요한 정보 그런 것들을 적은 걸 갖다가 이렇게 액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메인 팝업으로 돌아가서 메인 팝업에 아까 여기 길게 써놨죠, 그죠? 여기다 길게 안 써놓는다는 겁니다. 이제 길게 안 써놓고 뷰에 get box action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뷰에 가서 컴파일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팝업을 딱 띄웠더니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나 보네요. 수정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요. 메인 팝업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게 메인 팝업이 만들어지고 이 뒤에서 박스 액션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액션이 만들어진 다음에 메인 팝업이 인스턴시에이션 되면서 메인 팝업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이 박스 액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 팝업에서 박스 액션을 갖다 쓸 때 get 박스 액션 했을 때 널 값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거고 요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먼저 메인 팝업 이전에 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메인 팝업에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팝업에 이게 박스 아이콘이 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조치를 안 했죠, 그죠? 이제 이거 조치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조치하는 게 쉬워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abstract action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액션 클래스를 만드는 바람에 select action 클래스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버튼 꾸미기가 쉬워졌다 하는 거예요. 이 박스 액션을 갖다가 저기 풀다운 메뉴에서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draw frame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각형 피겨 만드는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에 이제 얘도 여기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단호하게 집어넣겠어요. 박스에 J new 메뉴 아이템 하면서 여기다가 조금 전에 그 뷰에 있었던 박스 액션을 갖다 여기다 장착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뷰 레퍼런스는 뭡니까? 이 드로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뭡니까? 캔버스라고 하는 데이터 멤버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겨 박스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캔버스에 있는 get box 액션을 갖고 와서 그래서 여기다가 딱 장착을 하면은 깔끔하게 이제 일 처리가 된다 하는 거죠.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여기다가도 해도 이게 붙어 있고 여기다가 해도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포인트, 라인, 서클 요거 만드는 것도 이제 쉽게 이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영부영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 계속 이어가지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 포인트, 라인, 서클 요거에 대한 아이콘 장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메인 메뉴가 바뀌었을 때 어떤 그림을 선택한가를 바꿨을 때 스테이터스 바에 그 글자가 찍혀 나오게 하는 행위를 이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